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죠. 파월 의장 연임권을 통해서 느림보 바이든 정부의 현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의 연임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한때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렸었죠. 크리스 도드,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의원도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그동안 반대해오던 세력이 민주당 내 진보파인데 이 두 전직 의원이 진보파의 원로격이어서 파월 의장의 연임에서도 찬성하는 것 아니냐, 진보파들이 그런 전망,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베팅 사이트 프리딕트잇에서 당시 파월 의장의 연임 확률을 80% 이상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9월쯤 연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늦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 경쟁자가 생겨났습니다. 누구다? 파월 의장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이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오른팔이다, 민주당의 진보파의 복심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파월 의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을 한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9월 말에 상원 청문회 자리였는데요. 워런 의원이 파월 의장에게 당신은 위험한 남자다, 데인저러스 맨이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And that makes you a dangerous man to head up the Fed. 파월 의장이 재임 시절에 미국 은행 시스템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금융 규제를 너무 풀어서 시스템을 약화시켰다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 당신은 운이 너무 좋아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 같은 사고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당신은 연임하면 안 돼 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얘기인데 이거 갖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미국 민주당의 진보파, 강경파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보파 의원들의 의견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보파 의원들의 믿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를 임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사는 파월 의장과 달리 강력한 규제론자라서 월가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죠. 은행과 금융자본을 감독을 강하게 할 텐데 그래서 월가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드 내 고위 인사들의 내로남불 투자 스캔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페드 내 가장 강력한 매파 인사로 분류가 됐었죠.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해 1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릭 로젠그램 보스턴 연행 총재도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중도 사임을 한 겁니다. 거기에 클라리다 페드 부의장도 주식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급기야 파월 의장도 작년 10월 초에 다우 지수가 급락하기 직전에 개인 계정에서 5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적절한 거래라는 도덕적 윤리적인 비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바로 이 사건 한 달 만에 본인을 포함한 페드 고위직의 주식 채권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페드 이사와 지역 연은 총재, FOMC에 관여하는 일반 고위직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연임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페드 의장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직전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현 재무장관은 10월에 최종 선임이 됐습니다. 11월에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처럼 연임과 관련된 경우는 좀 다릅니다. 번 베넌키 전 페드 의장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페드 의장을 일했습니다. 근데 이 연임될 때 2009년 8월에 연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파월 의장이 선임된 트럼프 정부 때인데요. To be the next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Congratulations, Jay. Thank you, Mr. President. 그때도 11월에 파월 의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9월, 10월부터 후임 의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1차로 걸러내고 후보자를 선발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절차가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 지난달에 파월 의장 밑에 랜드 퀄스 페드 부의장이 있는데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자리도 현재까지 공석으로 유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일만 이렇게 처리하는 걸까요? 페드 의장 임명만 이렇게 늦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부 고위직도 아직까지 차관보 이상도 임명하지 않아서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고요. 미국 밖에 있는 189개국의 미국 대사 중에 104개국의 대사가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물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인준을 방해해서 임명이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숱하게 많습니다. 189개국 대사 중에 60개국 안팎의 대사를 아직 임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장애 외에 페드 의장 임명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진보파와 중도파로 나뉘어서 사사건건 싸우고 있죠.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expressed optimism that the dust has settled in his ranks, paving the way to a compromise. 파월 의장을 미는 쪽, 브레이너드 이사를 미는 쪽이 갈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인프라딜 통과로 인해서 본인들은 스스로 같은 배를 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프라딜을 이달 말 10월 31일까지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사안들 때문에 페드 의장직 임명은 계속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상원 인준 때문입니다.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 50대 50 나눠 가지고 있죠. 인준을 통과하려면 6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핵 옵션, 뉴클리어 옵션이라는 걸 쓰면 예산 조정안, 레컨실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서 50석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매번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사용 절차, 제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브레이너드 이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인준 통과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오늘은 워싱턴 이너 서클의 비밀, 정은슬의 워너비, 차기 페드 의장 구도와 느림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때나 상원의원 시절 때도 중도, 중간을 걷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신중해서 추진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외에 결정을 한 게 없습니다. 항상 회의만 하고 결론은 다음 기회라고 미루고 있죠. 페드 의장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모든 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결국 정치가 먼저죠. 본인들 밥그릇이 먼저잖아요. 인적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두고 그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다, 2조 5천억 달러다, 그걸 엄청나게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결론이 난 뒤에야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인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결과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내년 2월이 그래도 파월 의장의 임기니까 늦어도 11월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넘기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입니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파월 의장의 운명도, 민주당의 운명도 모두 한결같이 하나같이 불확실합니다. 파월 의장 연임 여부를 두고 인프라들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곪은 곳이 한 번에 터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도 선거지만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가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때 공천이나 선거 주도권을 두고 중도파와 진보파 간의 갈등이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